하나마다 굉장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작금의 정치권에서 이거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과 무관치는 않아 보일 텐데 일단 먼저 짚어주시죠. 추락하는 지지율은 날개가 없어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의혹을 결코 덮을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가장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왜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의 주변 이슈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이 사안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했느냐.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혹은, 이 혹은 쌓여가고 있는데 이 혹을 떼낼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은 왜 없었느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TK 지역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층, 지지 기반이었던 50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 이번 최순실 씨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무너진 지지 기반이 가정주부층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이 무엇이냐? 자녀가 공정하게 입학했느냐, 학사 관리를 받았느냐의 부분에 가정주부층의 분노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은 막을 수 없어 보입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 추락은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과 무관치가 않아 보이는데 이번에 발언을 하긴 했죠. 대통령이 누구든지 엄벌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도를 넘어선 과도한 인신공격이라든지 근거가 없는 그런 의혹 제기, 또 정부 사업에 대한 기업의 어떤 자발적이고 순수한 어떤 참여에 찬물을 끼얹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말들로 이 미르나 K 이 두 재단의 그 목적, 그러니까 설립 목적이나 네. 그다음에 그런 재단을 만드는 조성 경위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 알고 있고 또 대통령이 다 인지를 한 거다라는 뉘앙스를 갖다가 이렇게 피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재단의 돈이 유출이 직접적으로 최순실 씨나 누구에게 됐느냐. 예. 그런 문제만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인식이 될 그런 소지도, 오해 소지도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지금 21세기에 그 대통령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저렇게 기업들이 순식간에 돈을 출연하고 그런 어떤 재단을 갖다가 만드는 부분에서 아주 그냥 군사 작전하듯이 순식간에 허가가 나오고 또 지금 최순실 씨와 그 척근인 차은택 씨, 예. 또 그리고 고영태 씨, 또 오늘 아침 한 명이 더 등장했더만 김성현 씨인가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미르나 K재단 양쪽에 연결이 되고 최순실 씨와 연결됐다라는 의혹들이 상당히 의미 있게 제기되고 어제는 국회에서 그 미르재단의 전 사무총장의 어떤 이 청와대 안종범 수석과의 어떤 통화에 대한 예. 일방적인 주장이지만은 주장이 있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이 부분의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지금 핵심 당사자 최순실 씨는 독일에 가 있고 아마 안 오겠죠, 당분간. 그다음에 이 재단은 이미 통폐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재단을 만든다고 돼 있고 그렇다면 주요 증거나 주요 증인이 지금 사라진 상태고 예. 그다음에 정경련이 총대를 맸는지 어땠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대기업이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하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예. 그렇다 그러면 이 사건이 결국은 법적 조사를 의해서 뭔가 결론이 날 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 보이고요. 다만 국민의 어떤 정서나 여론이 그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빠질 소지는 있죠. 예. 그러니까 제기된 의혹과는 좀 반대되는 대통령의 언급이 그와는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야권에서도 지적되고 있고요. 참 박근혜 대통령의 해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을 보면서 왜 박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9분 동안 재단 설립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왜 재계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줬는지, 그게 얼마나 의미 있는 사업인지, 그걸 왜 박 대통령이 설명하고 있죠? 청와대와 관련 없다 그랬잖아요. 그동안에 재단 설립과 청와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는데 박근혜 예. 대통령이 왜 그걸 설명하고 있는지 이해가 일단 안 되고요. 만약에 설명을 한다 그러면 정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정경련 이승철 부회장은 검찰 수사 중이라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입 닫아버렸습니다. 예. 그러면 최순실 씨가 나와야 되겠죠? 최순실 씨가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아무도 지금 몰라요. 그걸 박 대통령이 왜 설명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박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 아주 중립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재단 설립이 어떻게 됐는지 그 설립의 정당성을 대통령이 무려 9분에 걸쳐서 200자원고지 16명에 걸쳐서 설명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박 대통령의 발언에도 보면은 자금 유용 등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자금 유용 등이라고 했을까? 그것도 사실 이제 의문이거든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관련돼 있는 자료들 다 폐기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들 다 중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지금 독일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사람도 없고 재단 문 다 닫아버리고 자료 다 폐기하고 그러면은 그 자금 어떻게 추적할 겁니까? 지금 이거는 최순실 씨가 어떤 방식으로 국정을 농단했는지가 핵심이지 그 자금이 어디로 지금 잠깐 빠져나갔는지가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네. 대통령의 어법은 지금 현재 신속과 명확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나는이라는 주어로 시작해야 되고 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문장이 종결돼야 되는데 지금 검찰의 신뢰와도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25%까지 추락한 대통령의 지지율 부정평가하는 이유는 부정평가는 무려 64%나 됩니다. 이 부정평가 이유를 살펴보면 기존의 뭐 소통 미흡, 경제정책 미흡도 있지만 최순실, K스포츠 미르재단이 4%로 주요한 이유로 등장을 네. 했습니다. 국민들은 이걸 왜 대통령이 못 끊어내는지 지지층마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검찰의 수사가 왜 신속하게 재빠르지 않았었는지 이 부분도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면 바로 신속과 대통령의 어법의 명확성이 이 의혹을 털어낼 수 있는 가장한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예. 네. 그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형사부에서도 가장 막내라고 하는 형사 8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여기 원래 부동산 수사하는데요. 거기에 검사 2명을 배치를 했어요. 막내 초임 검사를 갖다 넣어놓고 미르 수사하라고 지금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급하게 박 대통령 얘기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5명으로 불렸다고는 하는데요. 예, 예. 특수부는 너무 바빠서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도 조사해야 되지. 진성준 검사장 그 의혹도 수사해야 되지. 그리고 너무 바빠서 형사 8부에 배당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매번 수사할 때마다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수사 결과 보면은 결국 꼬리 자르기로 끝나거나 가이드라인 수사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이번 수사는 이런 방식으로 맡기지 말고 차라리 저는 그냥 야당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냥 특검에 맡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 나중에 여기서 끊지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불행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네, 검찰에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는 네, 다른 말씀이신데. 의견 있으시면 짤막하게. 예. 막내니까 열정을 갖고 때가 좀 덜 묻었으니까 철저하게 수사라고 그랬겠죠.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은요. 네. 예. 사실은 이 수사로 가지고 막으면 이 사안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 보다 중요한 부분은 수사가 아니라 예. 지금 이하여대의 입학과 학사 관리에 관한 문제 네. 또 더 나아가서 성마 국가대표로서 또 대기업과 관련되고 또 정부 지원이 또 각종 기관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문제 예. 또 그 과정에서 빚어진 무리 문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공정성과 또 그 말들 돈도 실력이다. 너네 부모를 탓해라. 이런 어떤 이 딸의 말과 더불었어요. 예, 예. 이거는 한마디로 정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막으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큰 오산이다 이래 봅니다. 예.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짧게 다른 좀 얘기. 여쭤볼게요. 예. 손학규 전 대표가 이제 복귀를 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했어요. 그 전엔 탈당한다, 당적을 유지한다, 전망이 엇갈리기도 했었는데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왔을까요? 저는 제3지대 세력을 모으려고 하고요. 국민의당에 곧 입당할 거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그렇게 쉽게 입당은 안 할 겁니다. 국민의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열어놓은 채 입당은 아마 아니다. 국민의당과 그 있는 인맥들과 전체적으로 제3지대를 김종인 의원 등과 더불어 만드는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합치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만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국감 끝나고 난 다음에 결국 개헌 문제가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결국 이제 판 자체가 구도가 개헌 대 반개헌 세력 이런 식으로 판을 짜고 싶어 할 거고요. 손학규 네. 전 대표는. 그리고 그 판을 짜나가면서 본인이 할 역할들, 연대의 어떤 여지들을 만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당하고 바로 손잡으면은 이미 연대 가능성을 차단하는 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 영역을 좀 확장해가는 방식들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고, 근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서 본인이 대권에 직접 도전을 하든 이번에 이제 기자회견문 보면은
대권 도전이나 이런 표현들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예. 없거든요. 네. 그때 가서 뭔가를 해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대통령 그리고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의 축이 무너지고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표의 안보관이 혼란을 겪으면서 등장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지금 또 기존 세력 말고 새로운 세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남아있는 관건은 그리고 손학규 전 지사가 성공할 수 있는 주요 변수는 앞으로 연말까지 이 제3지대의 주축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등장하기 전까지 주축이 될 수 있는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국민의당의 제3지대로 불리어질 수 있는 세력과 얼마만큼 조화롭게 되는 거 그리고 1월 15일 내년입니다. 지지율을 15%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손학규 전 지사 관건이 되어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